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지난 월요일 새벽 라리가 21라운드 베티스 원정 경기에서 페란 토레스의 해트트릭을 앞세워서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 놀라워라 경이로워 어메이징. 페란 토레스가 해트트릭을 달성했어요. 3골을 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1개의 도움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 경기에서 터진 바르셀로나의 4골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런 날도 있는 거야. 물론 페란 토레스를 계속해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왜? 뒤통수를 언제 때릴지 몰라.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페란 토레스를 극찬하겠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2022년 1월에 맨시티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다음 이 경기가 페란 토레스의 공식 100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 포함해서 지난 100경기에서 페란 토레스는 25골을 넣었죠. 경기당 0.25골이니까 4경기마다 한 골씩을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격 포인트가 적은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페란 토레스가 놓쳤던 그 수많은 득점 기회들 뇌리에 스쳐 지나가. 그렇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는 더 분발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경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왜? 베티스에는 이스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코 무섭더라. 클래스는 영원하더라. 이스코가 2골을 넣으면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페란 토레스의 해트트릭을 앞세워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해설한 경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신 분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렛츠고! 기분 좋다! 라리가 21라운드에서 베티스와 바르셀로나가 만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의 3골 1개의 도움을 앞세워서 베티스를 4대2로 제압을 했죠. 물론 어려운 경기였어요. 페란 토레스가 먼저 2골을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지만 이스코가 2골을 넣으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교체 출전한 주앙 펠리스가 결승골을 넣었고,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세게 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일단 XG값 보면은 1.55 대 2.98, 점유율은 36% 대 64%, 슈팅 숫자는 14 대 11, 패스 성공률은 83% 대 87%인데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공격 전개 횟수에 비해서 슈팅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티스가 빠른 역습을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 가운데 다소 무리한 슈팅을 하면서도 슈팅 숫자를 늘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가 슈팅 숫자에서는 조금 더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슈팅 대비 득점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4개의 유효 슈팅을 했는데 그게 모두 골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결정력이 매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페란 토레스의 그날이었으니까요. 페란 토레스가 자신의 바르셀로나 100번째 경기에서 미쳐 날뛰면서 3골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라민 야말이 골대를 2번이나 맞추면서 공격에서 윤활유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레반도프스키, 빅토르 호키가 최전방을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죠. 왜냐면 레반도프스키가 베티스를 상대할 때마다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전반기에 바르셀로나가 베티스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한 골 2개의 도움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스페르코파 준결승전 라리가 2경기 레반도프스키는 모두 골맛을 봤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호키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가 자신의 바르셀로나에서 공식 4번째 경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빅토르 호키의 플레이를 보는데 약간 조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데뷔골을 넣어야 하지만 조금 더 자신이 탄력받아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 데뷔골이 터지지 않으니까 조급함이 좀 느껴집니다. 좀 차분히, 그리고 라리가 바르셀로나에 적응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골을 넣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한켠에는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베티스 상대로 라리가 5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슈페르코파에서 양팀이 만났을 때에는 2대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했는데 이 경기는 기록적으로는 무승부로 기록이 되죠. 근데 이 경기 결과론적으로 승리를 거뒀으니까 베티스 상대로 공식 6연승을 달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베티스 원정 경기의 강한 면모를 유지했습니다. 2008년 라리가에서 베티스 원정 경기 패배를 당했고요. 2011년 코파델레이에서 베티스 원정 경기 패배를 당했는데 그 이후로는
패배가 없죠. 그 정도로 베티스 원정 경기에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여기에 요 경기에 라민 야말과 쿠바르시가 선발 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시즌 최연소 라인업을 구성하게 됐어요. 워낙에 어린 선수 2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라인업의 나이가 내려오게 된 거죠. 라리가에서 16세 선수 2명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거는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2명은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세부 전술로 들어갈까요? 사실 이 경기는 베티스도 바르셀로나도 전력 누수가 큰 상황에서 치른 경기입니다. 특히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과르다도가 멕시코의 클럽 레온으로 이적이 확정됐죠. 그래서 이 경기 전에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르다도 포함해서 무려 13명이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바르트라라든가 미란다, 기도 로드리게스, 브라보, 아요세 페레스, 아이토르, 카르발류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고요. 그리고 압데, 리아드, 사발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에 참가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도 제 힘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도 부상 선수가 7명 정도가 됐어요. 가비, 테오슈테겐, 마르코스 알론소, 하피냐, 조안 카셀루, 이니고 마르티네스, 여기다가 크리스텐센이 근육 부상을 당했거든요. 무엇보다도 하피냐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는 라민 야말을 선발 출전시켰고요. 그리고 중앙 수비수 이니고 마르티네스, 크리스텐센이 부상을 당했고 라이트백 조안 칸셀루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쿤데를 라이트백으로 쓰고 쿠바르시를 선발 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민 야말도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요. 쿠바르시도 만족할 만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경기 초반부터 바르셀로나는 전방부터 압박을 하면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페드리, 프랭키 도용, 긴도안이 나왔을 때는 이 3명의 선수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빌드업에 관여를 했고요. 특히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득점 기회를 맞이하거나 또는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용, 페드리, 긴도안이 미드필드 라인에 배치가 되면 볼을 쉽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가 주도권을 가져가기란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 가운데 21분 페란 토레스가 선제골을 넣거든요. 그 다음에 베티스가 전진 압박을 강하게 해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바르셀로나의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여기다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부진했었던 발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파델레이 16강 3부 리그 우니오스타스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이 좀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발데도 나름대로 컨디션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 가운데 페란 토레스가 계속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차비 감독이 후반전에는 선수 교체를 적절하게 했어요. 최전방의 빅토르 오키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승골을 만들어낸 선수가 교체 투입된 주앙 펠리스니까 차비 감독의 용병술도 힘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 넓게 펼쳐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주도를 하고요. 대신에 페드리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합니다. 반면에 왼쪽에 페란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까지 올라가거나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를 하고 왼쪽 풀백인 발데가 올라와서 왼쪽 측면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는 5명이 상대 수비 라인과 동일선상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라민 야말을 선발로 써야 된다. 왜냐면 라민 야말의 패스는 퀄리티가 달라요. 결국 왼쪽에 있는 페란은 최전방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레반도프스키, 페란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페드리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발데의 크로스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더용이나 긴도안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에 하피냐가 있을 때에는 하피냐는 자기가 주인공인지 안다니까요. 근데 라민 야말이 들어오니까 라민 야말이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잖아요. 물론 라민 야말이 골대를 2번 맞힌 건 아쉬움이 있지만은 득점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모습은 눈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라민 야말의 패스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이 경기 보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이스코에게 2골을 내주는 장면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라오와 페냐 골키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좀 있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에 상대 선수를 놓치는 모습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골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베티스가 이스코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다가 나비 페키를 투입하면서 역시 공격에서 옵션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윌리안 주제라든가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최전방에서 너무 득점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코를 어떻게 묶느냐의 문제인데 제대로 묶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스코에게 두 골을 허용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수비 쪽에서의 전술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경기 후 차비 감독의 인터뷰를 볼까요? 재미있었다. 이번 승리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경기는 2대0에서 2대2가 됐다가 마지막에 두 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페란의 그 골, 그 쐐기골이 터지면서 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더 일찍 끝냈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팀은 매우 좋은 경기를 했다. 왜냐면은 더 일찍 끝낼 수가 있었죠. 2대0 상황에서 실점 없이 갔다면은 경기 자체를 더 일찍 끝낼 수가 있었을 텐데 두 골을 허용하면서 더 어려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다. 시즌 초반에 좋았던 모습을 생각하면 최고의 경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하튼 만족할 만한 경기는 맞습니다. 이스코가 동점골을 넣었지만 선수들은 다시 승리를 되찾았다. 우리는 어린 선수들과 함께 많은 개성을 가지고 있다. 라마시아는 보석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바르시의 활약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이고 라민 야말의 활약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라마시아를 또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네, 오랜만에 차비 감독이 턱을 좀 치켜들고 바르셀로나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경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페란 토레스의 해트트릭도 그렇고 차비 감독의 선수 교체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탁탁 들어맞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도 매우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페란 토레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1월에 맨시티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다음에 바르셀로나에서 이 경기가 공식 100번째 경기라고. 이 경기에서 페란 토레스가 3골 1개의 도움을 적립을 하면서 바르셀로나 100경기에서 25골 13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90분 출전하면서 3골 1개의 도움. 야, 이런 날이 있는 거야. 이런 날이 있다고. 야, 3골 1개의 도움. 페란 토레스가. 이거 90분 출전해서 만든 기록입니다. 한 시즌 기록 아니에요. 보통 페란 토레스 3골 1개의 도움 하면은 한 시즌 동안 3골 1개의 도움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90분 동안 만든 기록이에요. 터치가 48번이고요. 슈팅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유효 슈팅 3개는 모두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87%, 키패스도 2번이나 했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전방과 왼쪽 하프 스페이스, 왼쪽 측면에서 분주히 움직이면서 레반도프스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라민 야말에게 밀어주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키패스를 2번이나 만들었죠. 드리블 성공률이 50%, 리커버리가 5회. 사실 이 경기 MVP는 페란 토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 끝나고 MVP는 이스코가 선정이 됐어요. 아니, 한 경기에서 3골 1개의 도움을 했는데 MVP가 안 된단 말이야? 아무튼 페란 토레스 축하드립니다. 바르셀로나에서 100번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거. 아마 페란 토레스 커리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수 얘기하고 싶어요. 라민 야말이요. 라민 야말이 진짜 재능은 재능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90분 출전해서 1개의 도움을 했는데요. 터치가 58회, 슈팅 한 번 하고 골대 강타 2회인데 슈팅 한 번 한 게 골대 맞고 나왔고 그거 제대로 감아 찼는데 포스트 맞고 나왔어. 그리고 크로스 올린 게 또 반대편 포스트 맞고 나왔었죠.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키패스를 3회나 했습니다. 드리블 성공률이 71%예요. 왜 선발로 안 쓰냐고. 선발로 쓰면 이렇게 잘하는데. 다만 라민 야말이 이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할지라도 라민 야말은 아직 어린 선수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지금의 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라민 야말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기 MVP를 만나봐야죠. 베티스의 이스코입니다. 와, 진짜 이스코 무섭더라. 볼을 끌고 들어갈 때마다 뭔가 기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아우라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드리블 능력, 패스 능력, 슈팅 능력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코입니다. 호아킨이 떠나니까 이제 이스코가 그래도 아직은 이스코가 됐어요. 그 아이가 됐습니다.
야, 이스코 진짜 잘하더라고요. 자, 이 경기 90분 출전해서 2골 넣었고요. 슈팅 3회 했는데 3차례 모두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79%였는데 역습 상황에서 패스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졌죠. 키패스 1회, 드리블 성공 50%. 아, 이스코 살아있네, 살아있어. 나빌 페키르가 지난 시즌 큰 부상을 당하면서 올 시즌 후유증이라든가 부상으로 제대로 출전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후반전에 나빌 페키르하고 이스코를 동시에 투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페그리니 감독은 이스코하고 나빌 페키르를 공존시키는 것,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티스는 훨씬 더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일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주중에 코파델레이 8강전 빌바오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차비 감독은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고 얘기했고 발베르데 감독도 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말에는 비아레알과 홈경기를 치르고요. 다시 주중에 오사수나전을 치릅니다. 스페르코파 때문에 연기된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차비 감독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잘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빌바오를 잡고 코파델레이 4강으로 간다면 그러면 나머지 경기들은 연승 분위기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좀 무섭긴 해요. 빌바오가 홈에서 워낙에 강하고 코파델레이 또 강한 팀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빌바오 잡자! 빌바오 잡고 코파델레이 4강 가자! 빌바오 잡자!